어서 오세요. 오늘의 영화를 처방해드립니다. 시네마약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하라가 젊은 콜린 파렐의 연기가 궁금한 분들께 처방하는 영화 폰부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약사. 셀 수 없이 많은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본 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마지막 예비번호 합격 전화를 받아본 탱이입니다. 아 대박. 보통 이제 문 닫고 들어갔다고 표현하죠. 네. 스릴 있네. 아 스릴 있죠. 네. 제가 뭐 TMI지만 OT 이틀 전에 그럼 되게 부랴부랴. 네 심지어 저 학교가 좀 멀었어가지고 지방이었어가지고 막 와 씨. 기분은 좋았지만 좀 부랴부랴 갔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예비번호 마지막 예비번호 전화를 받아본 탱이님께서 오늘의 영화 줄거리 소개해주세요. 네. 뉴욕에서 잘 나가는 홍보맨 스튜는 화려한 말솜씨와 사기와 수완의 경계를 타는 인물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작을 거는 여자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거는데 의문의 전화가 걸려오죠. 의문의 남자 목소리가 공중전화 너머로 들리고 그 남자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알리라 협박합니다. 이 협박을 시작으로 온갖 이상한 행동을 시키는 남자는 스튜의 목숨을 위협하고 공중전화 주변의 인물들까지 엮이며 스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약사는 왜 폰부스를 처방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는 진단 타임입니다. 우선 이 영화를 제가 선정한 건 아니고 그렇죠. 제가 네, 제안을 탱이님 좀 추천으로. 했었죠. 네. 저는 이 영화를 이번에 처음 봤는데 아 정말요? 네. 그죠. 좀 옛날 영화기도 하고 사실 막 그렇게까지 또 유명한 건 아니라 가지고. 근데 최근 들어 이렇게 네. 애매한 영화 되게 오랜만에 봐가지고 아좀 재미없으셨나요? 아 이게 재미는 있었는데 그렇죠. 좀 이렇게 뭐 그냥 그러고 끝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 뒤에 대단한 뭔가 있는 생각할 게 느낌은 있는 것도 아니지.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바빴어서 계속 극장도 좀 이번 달에 못 갔었는데 영화 자체도 오랜만이었지만 이런 애매한 영화 또 오랜만이어가지고 근데 뭐 이제 아, 신선하다. 네 제가 좀뭐 옹호를 하자면 네네. 저는 약간 이런 애매한 00년대 90년대 헐리우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니 편이어서 저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막그 노잼은 분위기가 아니야. 노잼은 네, 아니었어. 재미없는 거랑 별개로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완성도 높은 그쵸, 영화들을 좀 워낙 어마어마한 많이 작품들을 많이 네, 했었어 다루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대본 쓸 때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 할 말이 많아. 그러니까 얘가 사실 신작이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딱 신작감이긴 하죠. 약간 느낌이 딱 그렇죠. 저희의 그런 기조를 생각했을 때 사실 좀 저도 이제 저희가 되게 어제 되게 급하게 정했잖아요. 네. 이 영화를. 그러면서 좀 그제였죠. 고민을 좀 했던 게 저희 청취자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좋아하실 만한 영화 아니겠다. 저희 청취자분들이 좀 이게 좀 취향이 좀 그쵸. 고급이셔가지고 그쵸. 이런 이제 약간 어떤 동네 김밥 천국 같은 이 느낌에 싫어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엘 슈마허 영화죠. 그러니까 네.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저는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뭔가 준비 중인 게 있어가지고 이 네. 영화 사실 리스트업을 했던 건데 이 영화가 사실 대표적으로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표하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테러 라이브 딱 봤을 때도 이거 폰부스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왜냐면 그 협박하는 방식도 네. 되게 비슷하거든요. 저는 더 테러 라이브만 본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렇죠. 생각이 많이 보통은 나긴 사실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제일 유명한 영화는 베리드 같은 영화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의 약간 계보가 있어서 한 공간 안에서만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이끌어가는 그런 작품들이 몇몇 작품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작품들이 되게 대표적인 작품이어서 저도 되게 어렸을 때 막 OCN 같은 데서 틀어주는 거를 어렸을 때 봤던 기억만 가지고 있다가 그냥 기억 속에만 있다가 이제 다시 봤는데 저는 되게 좀 보이는 부분도 많았고 물론 이제 막 이게 막 되게 잘 만져진 영화라거나 주제 측면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생각할 거리도 좀 있다고 생각을 좀 했고요. 약간 저는 완벽한 타인 생각이 좀 나기도 했었던 것 정말. 같고, 네 그런 어떤 그 개인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랑 진짜 갖고 있는 모습 간의 그 괴리 같은 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그 영화 진짜 짧잖아요. 그렇죠. 사실 좋았어요. 크레딧까지 컴팩트하고. 빼면 거의 70몇 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정말 이제 헐리우드에서 절대 허용하지 않는 그쵸. 영화길이어서 되게 도입도 빠르고 맞아요. 그죠 바로 시작하잖아요, 네.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저는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서 그래서 다행이다 저도 보면서 너무 어렸을 때 봐가지고 제가 네. 완전 핵노잼이거나 막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죠. 너무 여성 혐오적이거나 막 이런 부분이 사실 있잖아요. 헐리우드에도 옛날 영화들 그쵸. 보면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좀 약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제가 이 영화를 틀었는데 네. 처음에 그 오프닝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
통화하는 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약간 나오잖아요. 편집해서 네네. 빨리빨리 지나가는 그런 오프닝이었는데 한국어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똑같았어요. 정말 한국어 들려서 디플로 보셨죠? 디즈니 플레이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그 시대를 약간 앞서갔다. 약간 뉴욕이니까 그 여러 시절로. 국적의 사람들의 그런 통화 내용을 짜집게 한 거구나. 근데 너무 한국어가 많이 나와서 근데 잠깐만 콜린 파월도 한국어를 해. 네, 그래서 잠깐 이거 아니다 하고 이제 봤더니 더빙 설정이 맞아, 돼 맞아.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깜짝 아니 놀랐던. 근데 왜 기본 세팅? 그러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다른 걸 다 자막으로 보니까 자막으로 네. 세팅했는데 이 디플이 항상 그 사람들한테 욕 먹는 게 이런 그 어플 호환성 같은 것 때문에 욕을 먹는데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너무 한국어가 선명하게 들려서 심지어 한국의 위상이 그때부터 그런 이미 건줄 올라 조엘 슈마가 뭔가 네. 한국과 인연이 있나.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이 아마 많이들 겪으셨을 거예요 이거. 디플에 있어가지고 이 맞아요, 영화가. 맞아요. 그래서 왜 네. 젊은 콜린 파렐의 연기가 궁금한 그쵸. 분에게 처방을 했냐면 네. 사실 그게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였고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서치를 조금 했는데 이 영화가 네. 뭐 흥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네. 좀 어떤 의미를 갖는 작품인지 궁금해서 네. 아예 정보가 없었어가지고 음. 근데 뭔가 콜린 파렐 팬들이 젊었을 때 초기의 그런 연기로 좀 좋아하는 그런 네. 필모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좀 유독 여기서 좀 멋있긴 해요. 뭔가 좀 양아치긴 하지만 그쵸. 좀 매력이 있는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콜린 파월이 사실 이 뒤로 좀 이렇게 뭐라고 이런 양아치 연기는 별로 안 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뭔가 맞아요. 되게 올바르고 항상 약간 형사. 맞아요. 네. 좀 약간 선의의 편에 서는 그런 느낌이 많았어가지고 이런 좀 약간 좀 동네 양아치 같은 사기꾼 같은 그 느낌은 약간 여기서만 볼 수 있어서 우리 왜 저번에 했던 범죄 재구성처럼 맞아요, 박시장 맞아요. 배우 맞아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보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전 처음엔 사기꾼인지 몰랐어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우리 콜린 파월에 대한 이미지가 그냥 약간 악마 프라다입니다. 미란다처럼 비서 조금 갈고 맞아. 그 정도구나 생각했는데 거의 사기꾼이었던. 그쵸 완전 사기꾼이었죠.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는 대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복약 안내 시간입니다. 저희가 뽑은 키워드는 2000년대라 가능한 소재, 한정된 공간, 배우 그리고 결말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2000년대라 가능한 소재인데 제가 이거를 그쵸. 왜 키워드로 가져왔냐면 이 공중전화와 휴대전화 그쵸. 약간 휴대전화가 상용화되기 시작하고 맞아요. 공중전화 막 없어지기 시작한 그쵸.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 주변에 작동하는 공중전화가 얘밖에 없다.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쵸. 그 끝물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그쵸. 굉장히 2000년대 고전적이죠. 2000년대 그 초반에 약간 MTV가 생각나는. 그렇죠. 정말 TV에서 영화 보는 듯한 느낌. 맞아요. 이거 도저히 이거 극장에 상상하기 힘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시대에 나온 영화를 실시간으로 보진 않았지만 조금 크고 나서 이때 영화들을 좀 몰아서 봤던 시기들이 있어서 되게 근데 오랜만이었거든요. 네네. 좀 반갑기도 하고. 그쵸. 좀 되게 약간 추억 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 화면이 약간 귀엽게 느껴졌어요. 맞아. 약간 그 필름적인 느낌도 좀 그렇고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 부분은 한 번도 이 영화를 봐서 제가 옛날 사람인가 봐요. 저는 이 딱 부분은 오프닝에서 그게 너무 진하게 느껴져서. 그쵸. 맞아. 그 오프닝 자체도 사실 그게 약간 거의 가십걸 오프닝 같은 저한테 엑소엑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오프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약간 그 화면 분할되는 거 이런 것도 사실 맞아요. 진짜 안 쓰잖아요 이제는. 살짝 약간 고전적인 약간 응답하라 같은 느낌 좀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공중전화라는 그 정서 자체가 일단 여기서도 옛날 정서라고 표현이 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통신 기술의 흐름을 봤을 때 두 번이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공중전화에서 이제 시티폰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넘어왔고 그게 이제 2009년, 2010년에 아이폰으로 이제 스마트폰 한 번 더 넘어오니까 이게 두 세대 전에 뭔가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약간 좀 슬펐던 게 영화 보면서 이거 지금 10대시거나 지금 막 20대 초반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진짜 약간 편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약간 좀 또 심하게 얘기하면 그 비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공중전화를 한 번도 안 써본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안 써봤어요.
표정. 저 쓰는 법 몰라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으로 비슷한 거 써봤던 게 그 아. 초등학교 때 네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에 아직 그 콜렉트 콜이라고 그러니까 학교 내에 공중전화 그쵸, 같은 게 그쵸.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엄마한테 핸드폰 그 배터리 없으시잖아요. 나가 없거나 배터리 아. 나갔을 때 이제 그쵸, 엄마한테 데리러 오라고 학교 끝나고 전화할 때 그게 건 다음에 상대가 뭐 안내음을 듣고 또 그쵸. 오케이를 해야 오케이를 해야 돼요. 맞아요. 참 그 불편했던 기억이 그쵸 있어요. 그쵸. 잠깐 얘기. 엄마 나야, 엄마 나. 그거 잘못하면 바로 끊기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추억이네요. 이게 가까운 데 계셨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완전히 핸드폰으로 넘어간 시대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군대를 다녀왔으니까 제가 군대에 있던 시절은 지금처럼 핸드폰 쓰지 못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옛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군대 안에 있는 공중전화 썼어야 되는 시절이어서 저도 공중전화 평생 안 써보다가 군대 가서 썼던 그런 케이스. 전화번호 다 기억을 적어서. 네. 모르고 아는 적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안 되죠.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이거 너무 이렇게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이제 군인 지금도 수첩은 쓰거든요. 네. 그 수첩 공식적으로 나눠줘요. 공식 물품에 있어요. 네. 수첩이. 왜냐면 거기 이제 업무 같은 거 적어야 되니까 요즘 그것까지 태블릿으로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수첩에다 이제 적어놓는 거죠. 전화를 해야 되면 가족이나 연인이나 뭐 친구나 이런 그런 사람들 이제 빼곡히 가족 정도면 번호를 외우니까. 그래요? 저는 가족들도 그래요? 한번 바뀌어가지고 헷갈려요. 저는 안. 그래서 맨날 물어봐요 카톡으로. 엄마 번호 좀 다시 알려달라고. 잠깐만. 네.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그때 썼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참뭐 자주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지만 이 낭만이라는 게 굉장히 그 쓸데없는 거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 사실 당연히 LP보다 스포티파이의 음질이 더 좋은데 네. 그 LP를 굳이 듣고 막 네. 이런 것처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 그때는 되게 불편하고 되게 비싸요 심지어. 비쌌는데. 비싸요?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거의 통화가 무료잖아요. 사실 네. 그 개념 자체가. 근데 진짜 비쌌어요. 거의 월급. 물론 그때 월급이 훨씬 적긴 했는데 거의 월급의 한 50% 60%를 다 공중전화비로 써야 됐을 만큼. 그거 좀 웃기죠. 그러니까 군대 갔는데 월급을 그러면 그러니까 핸드폰도 못 쓰게 하면서 그걸 공짜가 줬다 아니었다는 뺏기 게 같은 느낌. 그쵸. 되게 좀 황당한 그런 게 그냥 있었는데. 좀 월급 덜 주더라도 무료로 통한 맞아요. 기분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부당한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공중전화가 갖고 있는 그 낭만에 대해서 저도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세대인데 군대라는 특수한 그쵸. 그것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됐던 그거여서 물론 이제 이 영화 낭만적인 영화는 아니지만 네. 뭐 그런 그 추억은 있어요. 네. 저도 전화를 했던 그 약간 쫄리면서 또 이제 동전이 떨어져가지고 쫄리면서 전화하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물론 이제 이 영화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지만 그리고 사실 미국 영화 볼 때마다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 전화가 온다는 게 한국 공중전화에서는 없는 일이거든요. 정말요? 그걸 모르시는구나. 안 써봤으니까. 한국 공중전화 안 써. 그러니까 한국 공중전화는 발신만 돼요. 수신이 안 됩니다. 수신이 되는 전화 있나 모르겠는데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럼 미국 공중전화는 그 전화기마다 번호가 있어 그걸 알 수. 수신이 그 시스템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부스에 번호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왜 저희 최근에 했던 그 PTA 원배틀에서도 네.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전화 오는 게 그 사람들 되게 당연한 거고. 생각해보면 PT에 공중전화 나왔구나. 그쵸. 재밌는 장면. 그렇죠. 그거 이제 그만큼 이제 보안을 지켜야 네. 되는 이제 약간 그런 은폐하기 위한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항상 미국 영화 볼 때 신기해. 저거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일까? 이제는 안 쓸 텐데 그들도 약간 그런 검색하면 약간 검색하거나 네. 그 고유 번호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있는 약속을 그런 하는 거죠. 그때 거기 서 있으면 내가 전화를 걸겠다. 그런 거지 않을까요? 뭐 한국은 그게 안 되는군요. 미국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향취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 이 영화는 폰 부스잖아요. 그렇죠. 그 부스도 진짜 덜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 공중전화 많던 시절에서도 폰 부스 자체는 진짜 흔치 않던 시절이어서 그걸 보는 재미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저렇게 뭔가 안에 들어가서 프라이버시하게 뭔가 통화를 한다는 그거 자체가 정말 지금은 보기 힘든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뭔가 공중전화나 좀 비슷한 소재가 방금 얘기했던 원배틀처럼 네. 유명한 장면에 나왔다거나 그런 영화들을 좀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는 영웅 본색이 생각이 났던 것 그렇죠. 어렸을 때 그 유명한 장면을 보고 네. 그 약간 그게 낙인처럼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어가지고 되게 어렸을 때였거든요. 그쵸.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강렬하죠. 그러니까 TV 돌리다가 아마 어른들 볼 때 같이 본 것 하필 같은데 그 장면을 너무 강렬해서 좀 이렇게
남은 것 같고 내일이. 음. 저는 저희 후보도 있었지만 흰대의 목소리도 그쵸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더테러 라이브도 음. 비슷한 정말 비슷했고 전 서치 생각도 났거든요. 아 맞아요. 그건 약간 되게 신세대긴 한데 그쵸 완전 최신 기술이죠. 하여튼 이렇게 통신 기술을 이용한 영화라는 그쵸. 게 네. 그게 참 신기했고. 그 영화에서 참 좋아하는 소재인 것 같기도 해요. 은근히 네. 되게 안 쓰는 듯하면서도. 네 맞아요. 생각보다 되게 네.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멀리 있는 누군가와 연결된다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그걸 다 소통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네. 근데 이게 확실히 불과 한 2-30년 전만 해도 어딘가 어떤 장소로 가야만 가능했다라거나 그쵸. 이런 설정이 있었다라는 게 되게 참 시간이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학교에서 네. 전화를 할 때 네. 되게 그 불안한 마음이 컸어요. 왜요? 이게 핸드폰 말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면 상대가 받을지 안 받을지도 그쵸. 모르는 번호니까. 그 번호도 안 나오고. 네. 그쵸. 그것도 참 그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이 당연시 되고 나서 맞아요. 익숙해진 거지. 맞아요. 그 전까지는 모든 게 다 모르고 받는 저는 전화였죠. 되게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불안감이 있었던 게 일단 엄마가 안 받으면 끝이고 그리고 이게 제가 이동하거나 제 시간을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계속 그걸 붙잡고 그 그쵸, 자리에 그쵸. 서서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공간에 서서 통화를 한다는 게 저한테 그쵸. 되게 좀 그 약간 충격적인 불안감을 계속 심어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안 쓰다가 쓰니까. 그죠. 받지 않으면 나는 외톨이가 되는 네, 그런 이제 느낌이 집에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뒤에 막 친구들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만큼 더 불안하죠. 사실 그래서 그 장면도 진짜 그런 공중전화나 전화가 나오는 장면에서 진짜 많이 나오죠. 나오라고 써야 나오라고 된다고. 써야 된다고. 사실 그래서 파병 다뤘다. 엘라의 계곡이라는 그 토미 리 존스. 토미 리 존스 나오는 토미 리 존스 주연하고 그 포레기스 감독. 모르는 영화인데. 이 영화 진짜 좋습니다. 아니 뭐 갑자기 이 얘기를 사담처럼 얘기했는데 제가 포레기스 감독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영화에서도 이제 파병을 한 상황이 나오는데 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군대에서 위성 전화를 쓰니까 그 위성 전화 부스가 따로 있는 거죠. 핸드폰이 없으니까 핸드폰 있어도 못 쓰니까 이제 그런 전쟁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걸 이제 막 기다리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동감 같은 영화에서도 폰부스가 되게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나중에 뒤에서 네. 그러니까 계속 그 주파수로 교신을 하다가 이제 뒤에서는 이제 공중전화 부스에서 만나게 되고 헤어지고 막 그런 엇갈리고 이런 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낭만의 상징 같은 느낌이 엇갈림의 그런 맞아요. 상징.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고 네. 이런 뭐 흔해 빠진 뭐 그런 것들인데 뭐 이 영화는 전혀 다른 돈이지만 협박을 하는 도구지만 근데 이것도 이 공간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게 되게 핵심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그 시대에 맞는 아이디어였어가지고 네. 그게 약간 오히려 기록처럼 돼버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무슨 예,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성 판매자들이 네. 그걸로 이제 영업을 해야 되고 네. 손님 전화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근데 다르게 그걸 영업한다는 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면 그 시간대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번호로 전화를 하면 약속을 잡는 약속을 거죠. 거기서 잡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그런 거지 않을까? 왜냐면 그 사람들은 밖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정해진 전화가 없으니까 그렇구나. 그런 시기지 않을까. 뭐 그런 되게 복합적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게 되게 재밌었던 거. 그리고 그게 이제 이동할 수 없다라는 그 제약이 그 어떤 논리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도 있는 게 전화를 거의 키퍼 서덜랜드죠. 네. 누가 들어도. 근데 그 협박하는 그 사람이 네. 계획하기도 너무 좋죠. 어차피 거기서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주변에 이제 다른 부스도 없고. 다 그 환경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되게 그걸 만약 핸드폰이라고 치면 되게 그거를 억지로 맞춰야 되는 그쵸. 그 조우진 배우 나오셨던 발신제한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전화로 협박을 받으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런 거구나. 이게 운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걸 제약을 많이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차 밑에 무슨 폭탄이 설치있다든지 뭐 스피드처럼 네.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건 너무 쉬운 게 그쵸, 그쵸. 그냥 갇혀 있으면 돼. 전화만 안 끊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간 것 같은데 네. 안정된 공간인데 그 저는 저희 후보였던 아까 얘기했던 베리드도 네네. 저희가 베리드 안 하니까 제가 다시 보기 그쵸, 싫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죠, 그 영화.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약간 네. 소소하게 인기를 끌었던 백룸 그렇죠. 보셨나요? 그냥 아니요 그 원래 뭐를 가지고 한 얘긴지만 그쵸, 찾아보고 그쵸, 영화를 그쵸. 보진 않았고 저도 뭐 점프 스퀘어 많다고 해서 보고 있는데. 저는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봤는데 아직 걸려있으면 좀 생각이 있긴 해요. 그쵸. 궁금해가지고 맞아요. 아니면 그 옛날에 조디 포스터 주연의 패닝룸이 있거든요. 그렇죠. 패닝룸도 있죠. 그 맞아요. 생각도 많이 났어요. 맞네요. 맞아요. 이게 사실 어떤 걸 공간을 제한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네. 이제 영화를 좀 찍기 쉬워진다.
효과가 분명히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이것도 같아요. 되게 저예산인데 흥행이 돼서 그렇죠. 뭐 되게 이제 그런 데뷔하는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투자받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조엘 슈마우는 그런 사람은 아니긴 했는데 네. 이때 당시 이미 그냥 뭐 이런 네. 걸 한번 좀 작은 그쵸, 프로젝트를 맞아요, 해보고 맞아요. 이런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면 어떨까 맞아요. 뭐 그런 흥미롭잖아요, 거 사실은. 네. 딱 들었을 때 누구나도 다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조엘 슈마우가 사실 우리가 뉴욕 출신의 감독들 하면 이제 노아 바움백이나 네. 우디 앨런이나 뭐 네. 이런 비교적 젊은 감독들을 생각하지만 사실 돌아가셨지만 조엘 슈마워 감독도 뉴욕 감독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뉴욕 그렇구나. 출신의 감독으로 유명해서 되게 도시를 잘 다루고 뭐 이런 걸로 유명해서 이제 그래서 진짜 완전 뉴욕 한복판이잖아요. 네. 이 폼부스도 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좀 자기가 흥미를 가졌던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흥미를 가졌던 부분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왠지 모르게 다이하드가 생각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기는 측면도 뭐 있죠. LA 백 제가 알기로 LA 백 그 전화로 약간 협박 건물 안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그 계속 도시를 그렇게 좀 잘 찍은 그런 느낌이 뭔가 비슷하게 느껴졌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최근에 뭐 요즘은 사실 마블 자체가 힘이 좀 빠져버려서 그렇지만 마블 작품들이 항상 문제가 생겼던 것도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나 공간을 이제 그죠 무대나 공간에 제한이 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날라오면 되니까. 그죠 막 우주도 가고 막 다른 한국 갔다가 미국 갔다가 그렇죠. 다른 행성도 가고 막 포터를 타고 막 이러니까 제한된 데서 오는 그 재미가 없는 거죠. 이 예를 많이 드는데 보드 게임 같은 데서 룰이 제한된 룰이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많이 하는 뭐 부룬 마블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건물을 막 맘대로 지을 수 있고 이러면 그 얼마나 노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주사위만큼 움직일 수 있고 이런 네. 제약들이 있어야 사실 네. 거기서부터 그걸 뚫고 나가는 재미가 있는 그쵸. 건데 요즘 영화들이 그런 CG 활용이나 특히 요즘 이제 AI 활용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아쉬워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어떻게든 바득바득 찍었을 때 나오는 그런 어떤 재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재미를 사실 이 작품이 되게 잘 가져간 작품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를 세 번째 키워드로 갖고 네. 오는데 참 저기 좋은 배우들 많이 나와요. 키퍼 그죠? 서더랜드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목소리도 저는 목소리 듣고 설마 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출연하고 혹시 얼굴은 다른 사람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목소리가 너무 근데 목소리니까. 이제 엔딩에서 네. 근데 너무 그 대통령 아저씨인 거예요. 저한테는 대통령 아저씨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제 24의 그 뭐 수영한 그죠. 같은 애. 그래서 아니 이거 너무 긴장감이 없다. 이거 누가 봐도 그 피자 배달부 아니잖아요. 그 피자 배달부의 억양이 그렇게 이렇게 그렇죠, 막 맞아 말이 안 돼. 뭐지 약간 고급 억양을 그쵸. 구사하는 중년 남자 아니야? 맞아. 그 구분을 못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약간 좀 허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되게 반가웠어요. 그쵸.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맞아. 약간 동네 아저씨 같아요. 네. 그랬고 콜린 파렐 연기 참 좋았던 정말 잘하죠. 가장 최근에 콜린 파렐 연기를 본 게 트루 네. 디텍티브 그쵸, 것 같은데 네네. 전 거기서 연기 되게 잘했다 생각했거든요. 정말 잘하죠. 근데 그게 약간 거기서 약간 비리 경찰 같은 걸로 나와요. 맞아. 봤어요. 그래서 뭔가 이미지가 비슷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네요. 또 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뭔가 머리도 약간 비슷하고. 그래서 좀 그 작품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젊더라고요. 그쵸. 워낙 옛날 작품이니까 이게 나이가 너무 젊어서. 네. 남자 누구 네. 있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레스트 위테커 연기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국 배우여서 되게 많이 나왔죠. 뭐 이곳저곳 뭐 블랙팬서에서 나왔었고 최근에는 네. 크리미널 마인드 네. 스피노프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네네. 경찰 역할이 되게 생각보다 중요한 그쵸. 역할이잖아요. 키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협박을 받고 맞아요, 있다는 걸 맞아요. 알아채야 되고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맞아요. 생각보다 되게 경찰이 비중 있는 역할이다 하면서 그쵸. 경찰이 모르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레스트 위테커가 워낙에 이제 그런 커다란 헐리우드 영화에 흑인 조연으로 많이 나오는 그쵸. 편이어서 사실 좀 저 사람이 되게 뭔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그쵸. 역할이 네. 뭔가 더 있을 좀 것이다. 작은 역할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한두 마디 하고 빠지는 맞아요, 이런 맞아요. 역할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도 뭐 이렇게 주연은 아니고 사실 콜린 퍼웰의 중심을 둔 작품이긴 하지만 네. 중간중간에 퍼스트 테커가 할 수 있는 연기들이 많았어가지고 그걸 보는 재미도 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그 느낌의 그런 것들이 네. 되게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역할 자체가 이제 약간
한 줄기 빛 같은 역할이라 그쵸, 더 그쵸. 그렇게 느껴진 걸 네. 수도 있지만 연기도 잘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제가 알기로 패닝룸에 나왔을걸요? 아, 그래요? 그 침입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맞네. 갑자기 이거 생각났어. 전문 배우네. 근데 심지어 패닝룸이랑 폼푸스랑 같은 해예요. 2002년입니다. 이해 뭔가 그런 거를 많이 했나 그런 거 봐요. 약간 유행했나 보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는 어떤 작품이 좀 강렬하냐면 네. 굿모닝 베트남에서의 네, 좀 맞아요, 이미지가 맞아요. 저한테 좀 센 것 같아요. 그 역할이 좀 세긴 했죠. 네. 맞아요. 에드워드. 그거 되게 옛날 응. 영화 진짜 옛날 영화죠. 거의 80년대 아, 영화일걸요? 그렇죠. 로빈 윌리엄스. 네. 다른 배우들도 사실 저는 잠깐이지만 또 영화 워낙 짧기도 해서 네. 케이티 홈즈. 아 케이티 홈즈. 참 케이티 홈즈 이 시절 케이티 홈즈 진짜 이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정말 아이코닉한 맞아요. 마스크잖아요. 참 이 케이티 홈즈가 이런 90년대나 00년대 영화에 진짜 슬쩍 나오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근데 진짜 눈길을 확 끄는 외모라서. 그러니까요. 참 그냥 전형적으로 이쁜 느낌도 아니고 네. 약간 그 독특한 느낌이 있어요. 케이티 홈즈만 갖고 있는. 그리고 이제 라다 미첼 아내 역할로 나왔던 네. 이 배우도 진짜 많이 나오시는 배우여서 이분이 제가 알기로 맞네요. 호주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의 잠깐 연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말에 대해서 사실 주제는 저는 약간 가짜의 삶 살지 마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좀 이렇게 항상 느끼는 건데 어설프게 그러니까 위선을 지적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걸 좀 어설프게 지적하면 네네. 참 없어 보이는 거. 아 약간 어쩌라고. 이 영화가 네네 어설프게 위선을 지적하는 맞아. 건 참. 이 내용이 너무 짧았죠. 네. 뒤에 이걸 지적하는 내용이 워낙 그냥 띵 하고 넘어가는 느낌이라. 약간 저는 엔딩이 양들의 침묵 생각거든요. 그 마지막에 전화 받잖아요. 전화 받. 그러네요. 네. 알고 보니 뭐 다른데 어디 찾을 수 없는 데 가가지고. 도망가는 네. 그게 좀 생각이 많이 났는데 물론 네네. 별로 비슷하진 않지만. 음, 근데 이제 양들의 침묵에서는 굉장히 네. 약간 묵직했거든요. 그 엔딩이. 되게 긴장감 있게 끝나는 영화였는데 근데 딱히 이 엔딩은 그냥 그 대통령 아저씨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긴장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 이런 느낌. 뭔가 정의로워 보이죠. 그 제가 그걸 지적하려 했어요. 콜린 파렐보다 이 사람이 더 호감 그러니까 누가 더 호감형이냐를 따졌을 때 이제 그게 콜린 파렐 항상 좀 징징거리는 연기 같은 거 조금 그러니까 해야 이게 할 것 너무 같은. 이건 약간 그들의 탓이 아닌 게 그 뒤에 이제 24랑 그쵸. 지정 승정자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알기로 조엘 슈마허가 슈퍼 서더랜드를 엄청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거의 한 모든 작품에 다 조연이든 주연이든 나오는 편이어서 약간 둘이 짝짝꿍이 잘 맞는 그 커플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아마 여기서도 뭐 주연은 안 시켰지만 그런 중요한 역할로 약간 믿고 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도 이게 좀 뭔가 리메이크를 한번 했어요. 이제 워낙 옛날 영화가 됐으니까 네. 콜린 파일 그대로 나오고 리메이크를 한번 해도 좋지 않아요? 아니면 후속을 내든지 리메이크를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 이거 되게 좋은 소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완벽한 타인 얘기를 했지만 네. 그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비밀이 있고 그것이 억지로 까발려져야 되는 그 상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영화에서 많이 쓰이긴 하지만 네. 항상 재밌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그래서 겉으로 되게 위선자가 이게 거꾸로 밝혀지는 것도 재밌고 지금 여기처럼 누가 봐도 좀 약간 양아치 양 냄새가 나더라도 이런 게 까발려지는 게 재밌고 이제 이 사람은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스튜 캐릭터는 약간 개과천선하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 뻔하지만 항상 재밌는 거여서 리메이크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주제를 풀어내기 너무 영화가 짧아가지고. 맞아요. 근데 사실 누가 그렇게 짧게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긴 하죠. 사실 더 길게 해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저도 뭐 흰대의 목소리 같은 작품들도 보면 뭐 그 작품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네. 그 주제 자체를 충분히 전달할 시간을 후반부에 줬기 때문에 그게 전달이 다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런 낌새만 있고 역시 영화는 오락 영화지 이러면서 약간 끝내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게 조금 사실 뭐 아쉽기도 했던 것 같아요. 힌트 같은 경우는 주제를 위한 영화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근데 이거는 주제는 그냥 어떻게 영화니까 구색만 갖춘 느낌이고 맞아요. 스토리를 전개를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서 뭐 소재를 살리기 위한 장치 정도? 그런 것 같네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 있으면 네.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사실
포레스트 위테커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포레스트 위테커 장면을 뽑으려고 했는데 네. 역시 마지막에 고백하는 아, 장면이 네. 그 장면이 훨씬 좋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이 그쵸. 역시 이 영화의 마지막을 딱 장식하는 느낌이고 와 그때 콜린 파렐 연기가 진짜 맞아요. 저 진짜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근데 뭐 혼자 원맨 쇼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누가 받아줄 사람도 없어. 대답도 안 해줘 아무도. 그러니까 그 진짜 대단하다. 와 진짜 정말 잘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참 저 사람의 끝이 어디일까 약간 되게 네. 쓰러질 때까지 연기 시켜보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있었고 대사 내용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았고 저는 뭘 많이 느꼈냐면 약간 저희가 션 베이커 영화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이 영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변칙적인 게 여러모로 굉장히 비호감인 인물을 내세워 놓고 그렇죠. 그 인물한테 공감할 수 있게끔 마지막에 이끌어가는 게 네. 그게 참 이 장면에서 되게 중요한 그거였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장면이 네.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그 처음 초반부터 그 후반까지 좀 일정하게 유지되는 설정이 그 사람들을 안 다치게 하려고 계속 노력한다는 점에서 이 주인공 스튜라는 인물이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막 사람들 쏘면 어떡해 막 그런 게 아니라 초반부터 그 문 두들기던 사람이나 그 포주 같은 사람이나 그렇죠. 쏘지 말라고 계속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건 되게 일관성 있는 설정인 것 같아서 그게 그쵸, 후반에만 그쵸. 드러나면 좀 갑자기 왜 저래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초반부터 좀 계속 깔려 있긴 보여줬던 했죠. 부분이라서 이 캐릭터의 그래도 뭔가 좀 이입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뻔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도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래서 약간 자경단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을 사적 복수하는 네. 막 이런 것들이 항상 재밌잖아요, 사실. 뭐 사실 국내에서도 모범택시 같은 작품도 네. 있었고 저도 되게 좀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뿌려져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그 마지막에 고백하는 장면 네네. 거였는데 연기 때문이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연기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작품에서 무너지거든요. 콜린 파렐.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거의 눈썹도 약간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좀 불쌍해 보이는지 사람이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이 영화를 어떤 분들께 처방하고 싶나요? 오늘의 처방 대상 시간입니다. 제 처방 대상은 저는 뭐 좀 단순하게 정했는데요. 무더운 여름 생각 없이 즐길 오락 영화가 필요한 분들께 정했고 영화 진짜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참 맞아요. 그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 금방 갔어요. 맞아. 30년 전 영화가 20년 20년 전이죠. 너무 앞서가신 거 아니에요? 24년 정도 된 영화가 네. 이게 재밌기가 저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오히려 이게 약간 어떤 막 인간의 막 내면과 욕망을 다루는 이런 작품이면 또 모르겠는데 이렇게 완전 오락 영화가 네. 최근의 오락 영화와 비교했을 때 재밌기가 저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긴장감 있어요. 맞아. 쫄려요. 막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쏠지 안 쏠지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게 되게 장점이 짧다는 거. 그쵸. 그러니까 되게 가볍게 솔직히 드라마보다 조금 더 긴 수준이라 네. 그래서 그냥 한 편 딱 보고 싶다. 근데 드라마처럼 막 끝까지 막 결말 안 나오고 이런 거 좀 답답하다. 그럼 그냥 편하게 디플 있으시면 꼭 그 영어로 바꾸시고 한국어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 더빙으로 봐도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또 약간 여름에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네. 좀 시원시원한 느낌도 있어서 그 스릴 있을 때 그 느껴지는 그 시원함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좀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여름 즈음에 이렇게 여름방학 시작할 때쯤에 여름 영화 이런 맞아요. 특집처럼 상상 특집처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새롭게 이런 이유로 그쵸. 달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락스러운 걸로. 네. 저희가 녹음에서 언급했던 다른 영화들이랑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래도 몰아보면 괜찮겠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사람들이 잘 그 막 조엘 슈머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 배트맨 나쁜 버전을 찍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트맨 포에버랑 배트맨 로빈 되게 재밌게 본 편이어서 그게 자꾸 그 이상하게 그 샌드위치 됐죠. 그 팀 버튼이랑 그 논란 사이에 껴서 묘해요. 좀 폄하당하는 느낌도 있고 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두 영화 다. 근데 그게 폄하당하는 게 약간 원작 관련해서 폄하당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저는 좀 있는 것 그런 게 좀 같고 그 팀 궁금했는데 버튼이 제가 원작을 아예 안 봤으니까. 그 팀 버튼이 연 그 배트맨의 세계가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건 또 색이 굉장히 명확한 그렇죠. 거고. 맞아요. 그래서 좀 약간
억가당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 편이어서. 앞뒤로 운이 없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오페라의 유령이나 배드 컴퍼니 이런 영화도 진짜 재밌거든요. 맞아요. 오페라는 네, 그래서 사실 진짜 이 감독이 정말 영화를 잘 찍는 감독이라고 저도 생각한 편이라 이참에 조엘 슈마허 감독 영화를 좀 네. 한번 보는 것도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최종 처방 대상은 무더운 여름 고민 없이 즐길 콜린 파월도 여름 괜찮은 것 영화가 같은데. 필요한 분들께 왜냐면 저희가 이번 녹음에서 언급한 비슷한 영화들이 많아서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좀 그것도 다 보시라고 이렇게 좋겠네요. 처방 대상 정해보도록 했고요. 수상 소감과 함께 먹으면 좋을 약 있을까요? 네. 뭐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네. 함께 먹으면 좋으냐 뭐 아까 저희 얘기했던 안 한 영화 중에 더 언급하실 영화 있나요? 이게 그럼 오히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스피드를 안 본 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전 정말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스피드나 뭐 저희 방송 하나님이 하셨던 양들의 침묵 네. 물론 색깔이 좀 다르지만 네. 이런 영화들 진짜 절대 시간 아깝지 않은 솔직히 이런 어중이 떠중이 같은 최근 오락 영화를 보느니 그쵸. 네, 스피드 같은 영화 그리고 또 그때 그 산드라 블록이랑 키아누 리브스 얼굴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도 진짜 재밌고 액션의 정석 같은 느낌이에요. 저한테 진짜 재밌어가지고 뭐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더록 같은 영화도 뭐 이거보다 훨씬 스케일이 크지만 그렇죠. 네, 그런 영화도 코네어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때 영화들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락 영화들. 네. 그래서 그런 영화들 딱 모아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네. 시간 금방 가죠. 네, 저 편의점에서 저기 노래방 팝콘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먹으면서 보면 그게 피서지 뭐 별거 있겠습니까? 네. 피서를 못 간다면 또 네. 오늘은 무더운 여름 고민 없이 즐길 오락 영화가 필요한 분들께 처방해드리는 영화 폼부스를 다뤄보았는데요. 협박범의 전화를 받지 않도록 결백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라며 다음 시네마약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